미군 전투기가 이란에서 격추됐습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의 48시간 휴전 제안을 거부했다고 이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고 물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미국 우체국들이 처음으로 유류 할증제를 도입했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미국 항공사들이 잇따라 수화물 요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출길이 막히면서 이라크가 육로로 원유를 우회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중동 전쟁에서 처음으로 미군의 전투기가 이란에서 격추됐습니다. 2명이 탑승하는 F-15 전투기로 조종사 1명은 비상탈출로 구조됐지만 나머지 1명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CNN과 CBS 등 미 언론들은 미 공군 소속 전투기 한 대가 이란 상공에서 격추됐다고 전했습니다. 격추된 기종은 2명이 탑승하는 F-15E 스트라이크 이글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대공 사격으로 전투기가 격추됐다고 전하면서 잔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추락 과정에서 조종사 1명은 비상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 한 대와 헬리콥터 2대가 포착됐는데 미군 측의 수색 작전으로 추정됩니다. 미군이 조종사 1명을 구출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란 전쟁에서 미군 전투기가 격추된 첫 사례가 됩니다. 이란군은 또 국영 방송을 통해 남부 캐슘섬 인근에서 적의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A-10 공격기가 추락했다고 전했는데 F-15E와 A-10 추락 시점이 거의 비슷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군은 그동안 이란 방공망을 대부분 무력화했다고 주장해온 만큼 미군 당국의 공식 발표 내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NBC와의 인터뷰에서 전투기 격추가 이란과의 협상에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라면서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사건 관련 추가 언급은 거부했다고 NBC는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SNS에 글을 올려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면 호르무즈 해협을 쉽게 개방하고 석유를 차지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 방안이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이란 관영 매체가 미국이 48시간의 휴전을 제안했고 이를 당국이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휴전 협상이 속속 결렬되는 가운데 레바논 유엔 기지도 공격을 받아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원정진 기자입니다. 이란 관영 매체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지난 1일 우방국 중 한 곳을 통해 48시간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 당국이 대규모 군사 공격으로 맞받아치며 휴전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등 전쟁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양상을 보이며 미국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란 측이 완강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파키스탄이 주도하고 있는 휴전 협상 중재 노력도 막다른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회담 중재자들을 인용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걸로 기대됐던 휴전 협상 회담에서 이란 측이 미국 인사들을 만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란의 새로운 정권 대통령이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 외무부가 이를 공식 부인한 것에 더해 협상 결렬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레바논 남부의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에서도 공격으로 인한 폭발이 일어나 대원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란 인근 걸프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의 가스시설에서도 요격된 무기의 파편이 떨어지면서 이집트인 1명이 사망하는 등
중동에 들이운 전쟁의 먹구름은 좀처럼 거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네, 지난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렇게 물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미국 우체국마저 사상 처음으로 유류 할증제를 도입했습니다. 보도에 조재행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전후로 불과 1시간여 만에 브렌트유 선물은 99달러에서 106달러로, 서부 텍사스 증전류 선물은 97달러에서 104달러로 각각 7%씩 수직 상승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브렌트유 선물은 109달러, 서부 텍사스 증전류 선물은 111달러로 더 올랐습니다. 시장에서 당장 구입할 수 있는 현물 가격은 더 심각합니다. 브렌트유가 한때 140달러를 돌파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5월 중순까지 지속되면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최대 150달러를 넘을 위험이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기름값 상승은 물류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에게 3.5%의 유류 할증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미국 우체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유류 할증료를 도입해 소포당 8%의 추가 요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물류기업 UPS와 페덱스는 이미 유류 할증료를 인상했습니다. 영국의 연구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하루 1,000만 배럴의 공급이 차단됐는데 전 세계 수요량의 10%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이미 연료 배급제에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6개월 이어지면 부족분이 12에서 13%에 달해 이 시점부터는 곳곳에서 연료를 구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SBS 조대행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항공사들도 잇따라 수화물 요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항공은 2년 만에 요금을 올려 미주와 중남미 노선 승객의 위탁 수화물 요금이 개당 최대 $10, 세 번째 수화물은 $50 인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늘 발권된 항공권부터 적용되며 제트블루와 아메리칸 항공도 앞서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한편 항공유 가격은 전쟁 이후 급등해 유럽 기준 가격이 하루 만에 18% 뛰며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자 이라크가 육로를 이용해 원유를 우회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하기 위한 국제공조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채택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사이 국경도로에 유조차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라크 현지 언론은 원유를 트럭으로 시리아까지 실어 날라 수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페르시아만을 통한 원유 수출이 불가능해진 이라크로선 지중해를 끼고 있어 유럽, 미국 수출이 용이한 시리아 외엔 뚜렷한 대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원유 수출은 이라크 국가 재정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لكن هذا لا يعني أنه نبقى مكتوفين الأيدي، يجب أن نجد الحلول لتوفير الموارد للدولة العراقية وماشيين بهذا الموضوع. 중동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송유관 확장과 함께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레인이 작성한 초안엔 다국적 해군 협력을 통해 해협 통행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중국, 러시아, 프랑스가 반대해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별도로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연합 구성을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주도로 우리나라 등 세계 40여 개국은 외교 장관 회의를 열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비롯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We have seen Iran hijack an international shipping route to hold the global economy hostage. 다음 주엔 군사전략 회의도 개최될 예정인데 가디언은 기뢰 제거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 구조 계획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7년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1조 5천억 달러로 늘리는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공개한 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는 대신
교육과 주택, 기후 등 국내 비국방 예산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 요청으로 군사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복지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전했으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예산 축소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예산안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해 실제 반영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로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 2건이 발생해 일부 지역에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LA 카운티 북부 외곽 액튼 지역에서는 오늘 낮 12시쯤 크라운 파이어가 시작돼 현재까지 약 280에이커를 태웠습니다. 일부 지역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진화율은 5%에 머물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모레노밸리 인근에서도 오늘 정오 무렵 스프링 파이어가 발생해 2,800에이커 이상을 태웠으며 진화율 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인근 주택에 위험 경보를 발동하고 도로 통제와 함께 추가 대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3월 신규 일자리는 17만 8천 개 증가해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실업률은 4.3%로 전달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약 40만 명이 노동시장에서 빠지면서 실업률이 낮아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종별로는 의료 분야에서 7만 6천 개 일자리가 늘었고 건설업도 2만 6천 개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향후 고용시장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한 지하철역에서 열차가 진입하는 순간에 맞춰 앞에 서 있던 승객을 선로 쪽으로 밀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시애틀 노스게이트역 승강장에서 26살 엘리시오 멜렌데즈가 열차가 들어오는 순간 선로에 있던 한 시민을 밀치려 했습니다. 피해 남성이 선로 끝에서 중심을 잡았지만 멜렌데즈는 다시 밀치기를 시도하다 도주했고 당국은 인근 정신과 시설에서 멜렌데즈를 체포했습니다. 멜렌데즈는 지난 2019년에는 자신의 가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판정받아 정신병원에 수용된 뒤 1년 뒤 퇴원했습니다. 법원은 2급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멜렌데즈에 대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정신감정을 명령했습니다. 미네소타주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차량이 도난당하면서 차 안에 있던 생후 3개월 아기가 함께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화요일 저녁 8시쯤 미니애폴리스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발생했으며 아기가 타고 있던 차량이 그대로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은 헬기와 드론, 순찰차를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고 약 1시간 뒤 어린이집 인근 골목에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아기는 차 안에서 무사히 발견돼 엄마에게 돌아갔지만 차량을 훔친 용의자는 도주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아이를 둔 채 차를 비우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남부 칼슨 지역의 주택가에선 4살 배기가 코요테에게 2차례나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1일 오전 8시 50분쯤 400블럭 무어헤이븐 드라이브에서 한 가족들이 차량에서 짐을 내리던 중 코요테가 갑자기 나타나 아이를 2번 물었습니다. 아이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류 야생동물관리국의 DNA 검사 결과 문제의 코요테는 지난해에도 다른 사고를 일으켰던 코요테인 것으로 확인돼 당국은 이 코요테를 잡기 위해 매일 밤 부근을 집중 수색 중입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나 사료 등을 야외에 방치하지 말고 공격적인 야생동물을 목격할 경우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LA 리시다 차터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12살 여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인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LAPD는 금속 물병에 머리를 맞아 숨진 여학생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난 2월 17일 언니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다 물병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고 귀가했지만 사흘 뒤 급격한 상태 악화로 뇌수술을 받고 일주일 뒤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수사 중이며 용의자의 나이와 성별 등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문제 학생들이 이전에도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폭행한 전력이 있다면서 학교 측이 괴롭힘 신고를 방관했다며 LA 통합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이번 주말 산타아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금요일과 토요일 강풍이 불고 LA와 벤츄라 카운티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25에서 45마일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부 샌게브리엘 산맥과 14번 고속도로 일대에는 강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강풍으로 인해 광범위한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은 건조한 가운데 화씨 70도에서 80도대 중반까지 오르는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식물들이 아직 충분한 수금을 머금고 있어 대형 산불 위험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LA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인 회계사 4명이 영향력 있는 소수계 CPA에 선정됐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하주은 기자입니다. LA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인 회계사 4명이 영향력 있는 소수계 CPA로 선정됐습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은 회계와 세무, 재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전문가들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명단에 오른 한인 회계사는 스펜서 홍과 이한강, 니콜 김, 오스튼 리이며 이들의 전문성과 지역 경제 기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은 매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샤토 갤러리에서 중국계 미국인 아티스트 시지아 첸의 첫 개인전이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작가의 이민 서류와 사진, 메뉴판 등 종이를 활용한 페이퍼컷 콜라주와 조각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오프닝 리셉션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5월 16일까지 전시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한미 가정상담소가 오는 6일 월요일부터 초급반과 중급반 컴퓨터와 스마트폰 강의 및 AI 활용법 강의를 실시합니다. 초급반은 매주 수요일 9시부터 11시, 중급반은 매주 월요일 9시부터 11시까지 강의가 진행되며 개인용 노트북 컴퓨터를 지참해야 합니다. 수강 신청은 당일 접수하며 수강료는 $80입니다. 50대 한인 업주가 뉴저지에서 불법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유통하다 적발됐습니다. 포트리 출신 김모 씨는 사우스 해켄색에 있는 자신의 매장에서 무허가로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마약 단속국과 지역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영업 중단 조치 후 지난 1일 자진 출두한 김 씨는 마리화나 불법 제조 및 유통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일리노이 주민들이 차량 구입 후 등록과 세금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가 시카고 다운타운 플래그십 서비스 센터에서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세금 납부를 위해 수표나 머니오더를 사용해야 했지만 새 센터에서는 현금과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향후 통합 서비스는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역대 최악의 LA 산불. 이젠 복구를 시작할 때입니다. 하지만 산불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건 무면허 불법 시공입니다. Sometimes an unlicensed contractor promises they can do it faster, and often they're going to say they can do it cheaper. The problem with them being unlicensed is that they are committing a felony. 공사 전 반드시 면허를 확인하세요.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방식을 기존 함량 중심에서 완제품 가격 기준으로 개편했습니다.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가전업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 핵심은 철강 알루미늄 구리 함량이 높은 하생 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함량 가치에 50%의 관세를 매겼는데 앞으로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가 넘는 완제품 가격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순화됩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같은 원자재에 대한 품목 관세는 지금처럼 50%가 유지되고 금속 함량이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해당 품목 관세가 면제됩니다. 미 동부 시간으로 6일 오전 0시 1분부터 적용입니다. 산업계는 업종별로 득실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직격탄이 우려되는 건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입니다. 삼성이나 LG전자는 생산지 변경 같은 최적화 전략을 써왔지만 금속 비중이 15%를 넘는 경우가 많아 완제품 가격의 25%를 관세로 내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중동 전쟁으로 유가 상승과 물류비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 압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화장품이나 식품, 생활화학 제품 등 금속 함량이 적은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부담이 줄어듭니다. 단순하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행정 부담은 좀 일부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금속을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관세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주요 업종별 협회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부활절을 맞아 전국 주요 매장이 휴무 또는 단축 영업을 실시합니다. 알디, 코스트코, 타겟, TJ맥스 등은 문을 닫고 메이시스는 매장별로 운영 시간이 달라집니다. 방문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닥친 폭풍 때문에 그리스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명 휴양지 크레타 섬이 모래먼지로 붉게 물들었고 수도 아테네 주변으로 큰 비가 쏟아져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온통 검붉게 물들었습니다. 한낮인데도 짙은 모래먼지로 전조등을 켜지 않고는 차량 운행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중해에서 발생한 폭풍 에르메니오가 그리스 크레타 섬의 사하라 사막의 모래 폭풍까지 몰고 왔습니다. 태양빛은 다양한 색이 섞인 백색 광인데 대기를 가득 채운 모래먼지가 파장이 짧은 파란빛은 흡수하거나 차단하고 파장이 긴 빨간빛을 강하게 산란시켜 온통 붉게 보이는 겁니다. 대기 중 먼지 농도가 기준치보다 최대 10배 가까이 나빠지면서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했습니다. 시계 악화로 일부 항공편과 페리 운항이 차질을 빚으면서 관광객들의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모래먼지는 100km 넘게 떨어진 산토리니 섬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 당국은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크레타 섬 전역에 적색 기상경보를 발효했습니다. 수도 아테네 주변엔 에르메니오가 폭우를 쏟아부으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침수된 도로를 건너던 한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가 심한 포로스 섬에선 교량이 무너졌고 휴교령도 내려졌습니다. Το είδαμε πάρα πολύ νερά πήγαμε στο σπίτι μέσα και φαντάζεσαι μπορείς να ανοίξεις το πόρτα και να πας έξω. 그리스 당국은 지난 이틀 동안 모두 647건의 구조 요청이 전국에서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는 최근 기상 이변이 이어지면서 이상 고온과 산불, 폭우와 폭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그 어려움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 은행의 재무관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CBB 은행과 함께라면 귀사의 비즈니스에 맞춘 맞춤형 재무관리 온라인 뱅킹 솔루션과 전담 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BB 은행 재무관리 서비스 TMS는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네이처메릭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 메딕. 북한이 김정은 총비서와 딸 주애가 평양의 최신 상업시설들을 둘러보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반려동물 전문 매장, 자동차 전시관 같은 곳을 부각했는데 대외적으로 정상국가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딸 김주애와 아내 리설주, 당 간부들을 대동하고 평양의 뉴타운 격인 화성지구 4단계 구역에서 조만간 문을 열 애완동물 상점을 찾았습니다. 캣타워에 올라간 고양이를 유심히 살펴보는 김주애. 고양이를 두 손으로 안기도 합니다. 김정은은 하얀 강아지를 안아들었습니다. 단고기 요리 대회를 개최하는 등 개 식용 문화가 여전한 북한에서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매장이 들어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최근에 수도와 지방에서 애완동물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관리용품들을 판매하고 새 차량이 여러 대 전시돼 있는 걸로 보이는 미산 자동차 기술 봉사소란 곳도 둘러봤습니다. 김정은은 화성지구에 차량 봉사소가 생긴 건 이번이 두 번째라면서 전문화된 기술로 문화생활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2024년부터 개인 차량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부터 평양에 자가용을 뜻하는 노란 번호판 차량들이 부쩍 늘어났다는 여행자들의 목격담도 이어지는 중입니다.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의 대북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대내외에 과시하는 동시에 이른바 정상국가로서 경제 여건이 개선됐음을 선전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된 뒤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손영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했던 육선 주호영 의원을 지난달 22일 컷오프했습니다. 주 의원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거론하며 반발했고 나흘 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론 국민의힘이 절차를 위반했거나 합리성을 잃은 공천 심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주 의원은 SNS에 공천농단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썼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입장도 확인하고 진중하게 결정하겠다. 공관위는 오늘 저녁 긴급회의를 열어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어떻게 할지 수기했는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뺀 6인 경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재심 청구도 기각한 겁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경선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지가 주목됩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조금 전 시민 경선을 통해 대구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구시장 후보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총리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끝없이 도전해온 인사로서 당의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단수로 공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사위가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에서 20대 사위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장모는 딸을 지켜주기 위해 떠나지 못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TBC 박동주 기자입니다. 50대 장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사위와 어머니의 시신을 함께 유기한 20대 딸. 이 비극은 지난해 9월 경산 한 빌라에서 3명이 함께 살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위는 혼인신고 직후부터 아내를 때렸고 지난 2월 대구로 집을 옮기면서 이삿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모에게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장모는 딸이 맡고 있는데 어떻게 집을 나가느냐며 지속적인 폭행에도 집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혼인신고한 이후에 딸이 좀 폭행을 당하는 걸 보니까 이제 딸이 엄마하고 집에 가라 했는데 엄마가 네 이렇게 맞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가느냐. 사위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장모는 끝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남편과 함께 구속된 딸은 몰래 전화를 걸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통제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신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제했다면 남편에게 강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통제한 정황이 확인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 또는 심리적 통제로 가정폭력에 당연히 해당되고 형사적으로도 강요죄, 협박죄, 감금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때린 건 맞지만 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사위의 폭력에도 집을 떠나지 못했던 50대 장모. 경찰은 사위의 폭력과 통제 등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TBC 박동주입니다. 네, 금요일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